him! 에센스 드레인, 약칭 ED라 불리는 정수 흡수는 전통적으로 패스 오브 엑자일 초심자에게 추천되는 쉽고 강한 스타터 스킬이었습니다. 그러나 투사체 속도가 매우 느리고 효과 범위도 좁은 스킬 특성상 매핑용 스킬인 전염을 항상 투 버튼으로 같이 운용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어 최근에는 그다지 선호되는 스킬은 아닙니다. 그런 와중에 3.15 탐험리그의 대규모 너프 폭풍을 피해가지도 못했기 때문에 정수 흡수는 순전히 유저의 취향으로 선택되는 마이너 스킬이 되어버렸죠. 저는 매핑용 스킬로 흔히 쓰이는 전염이나 파멸, 죽음의 오라 대신 영혼 분리를 선택해보았습니다. 빌드업을 마친 시점에서는 그래도 할만한 스킬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 이 빌드를 소개합니다. 다만 3.16 스컬지 리그에서 아틀라스 시스템이 개편되어 유저가 사이러스를 접하는 시점이 상당히 당겨진 데다가 해당 빌드의 단일들은 여타 빌드 대비 매우 부족한 편이므로 이후 리그에서도 스타터 빌드로는 부적합할 것으로 보인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빌드는 단일들이 매우 부족한 편입니다. 카오스 피해를 주력으로 활용하면서도 중독 중첩을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딜 천장이 매우 명확한 편이죠. 별다른 딜량 뻥튀기 요소 없이 정수 흡수 딜량과 영혼 분리 딜량의 단순 합이 딜 천장에 가깝습니다. 다만 매핑 속도 자체는 준수한 편이고 영혼 분리의 사거리는 매우 길어서 화면 밖의 적까지도 손쉽게 정리할 수 있는 수준이므로 매핑 속도가 중요시되는 이번 스컬지 리그와는 궁합이 꽤 잘 맞는 빌드라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영혼 분리 스킬에는 자체적으로 피해량의 4%를 에너지 보호막으로 흡수하는 옵션이 있는데 흡수와 관련해 평균적으로 한 개의 패시브 노드에서 피해량 대비 약 0.5%의 흡수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4%의 흡수량은 아주 높은 수치임을 알 수 있습니다. 보스전이 길어지더라도 비교적 안정적인 진행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빌드에서 활용하는 두 개의 스킬, 정수 흡수와 영혼 분리는 모두 카오스 유형의 지속 피해 스킬입니다. 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어센노시 노드는 오컬티스트에 고사시키는 존재, 트릭스터에 지속되는 고통이 있습니다. 부차적으로 격분 및 맹공 옵션을 가져오는 레이더, 비전 쇄도와 마나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하이로펀트 또한 고려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중 빌드의 약점인 부족한 단일들을 보완하기 위해 저주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오컬티스트가 가장 좋은 선택지가 됩니다. 저주 외에도 주변 적의 저항 감소, 플레이어의 카오스 저항 등 어센던시 옵션에서 챙길 수 있는 이점이 상당히 큽니다. 어센던시에서 시체 폭발 옵션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도 아주 매력적이고요. 따라서 직업은 위치를 골랐고 오컬티스트로 전직하였습니다. 이 빌드에서 활용하는 두 스킬은 모두 고유한 디버프를 활용해 딜을 넣는 방식이므로 각종 상태 이상 및 치명타 등의 옵션을 전혀 활용하지 않습니다. 아주 단순하게 각종 주문 카오스 피해 및 지속 피해 배율, 지속 카오스 피해 배율 옵션을 챙기고 적의 저항을 깎는 등 디버프를 거는 것이 메커니즘의 전부가 되는 것입니다.
이때 고통의 조율 키스톤 노드와 반지 고정 옵션에서 얻을 수 있는 비전 쇄도 버프를 모두 활용해 주문 피해 증폭 효과를 최대한 챙겼으며, 이외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적의 카오스 저항을 깎고 적이 받는 피해를 증가시켰습니다. 기묘한 고사시키는 걸음을 활용한다면 최소 9스택의 위축이 주변의 적에게 적용되는데, 이는 받는 피해 최소 54% 증가라는 엄청난 딜 증폭을 가져오게 됩니다. 또 병에 담긴 믿음 옵션에 더해 감시자의 눈에서 추가적으로 받는 피해 증가 옵션을 챙긴다면 적이 받는 피해가 20% 추가로 늘어납니다. 여기에 더해 각종 오라 또한 활용하는데, 오라는 공격과 방어 통틀어 뒤에서 한꺼번에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결론적으로 PoE 닌자 기준 DPS는 580만 정도에 그치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최대한 딜량을 끌어올리게 되면 정수 흡수의 DPS가 약 860만, 영혼분리의 DPS가 약 420만이 나오게 됩니다. 즉 실질적인 빌드 DPS는 약 1280만 정도인 것입니다. 잡몹들의 딜까지도 상당한 스컬지리그 컨텐츠 특성상 챙길 수 있는 방어 기제는 최대한 긁어모아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방어도 위주의 세팅에 더해 최소한의 회피를 챙기며 패시브 핵심 노드에서도 신성한 방패와 혼해춤 노드를 같이 사용합니다. 회피 및 방어도에서 취할 수 있는 이점을 최대한 취한다는 전략입니다. 플라스크에서는 루미의 혼합물과 화강암 플라스크를 같이 활용합니다. 편의성 측면에서 현재 수은 플라스크와 은 플라스크를 함께 활용하고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 은 플라스크 대신 비취 플라스크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이 빌드는 패시브 노드 및 아이템에서 점유 효율 옵션을 최대한 챙겨 총 8개의 오라를 사용합니다. 공격 측면의 오라로는 아기, 열광, 원격 기폭 장치 소환 및 각성한 신성 모독 보조를 연결한 절망 저주를 사용합니다. 아기와 열광은 지속 피해와 주문 피해를 증폭시켜주며, 원격 기폭 장치 소환으로 거는 감전은 적이 받는 피해를 증가시켜줍니다. 절망은 카오스 저항을 깎고 적이 받는 카오스 피해를 증가시킵니다. 방어 측면의 오라로는 은총, 결의, 단련, 저항의 깃발을 사용합니다. 은총은 회피를, 결의는 방어도를 챙기기 위한 오라이며, 저항의 깃발은 회피와 방어도 양 측면에서 모두 좋은 오라입니다. 단련은 로우 라이프 기제를 활용하는 빌드에서 필수적으로 활용하는 오라입니다. 패시브 노드에서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퍼포먼스를 끌어올리기 위해 점유 효율 옵션을 최대한으로 확보하였다는 점입니다. 심지어 목걸이 성유 인챈트까지도 신비한 매력을 선택해 스킬의 만화 점유 효율을 끌어올렸습니다. 딜량 상승을 위해 지속 카오스 피해 배율 옵션 확보가 필수적인데, 카오스 숙련 옵션을 통해 18%의 지속 카오스 피해 배율을 1포인트의 패시브 노드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72% 이상의 카오스 저항을 확보할 때 단일 옵션의 효율을 최대한으로 끌어낼 수 있는데, 이때 고사시키는 존재 어센던시의 카오스 저항 플러스 60% 옵션이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이외에도 각종 장신구에서 카오스 저항을 확보할 때 아이슬링 옵션과 장막 크래프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좋습니다. 분광의 수호자의 50% 점유 조건의 세계오라, 아기, 열광, 결의를 모두 활성화하기 위해 생명력 점유 효율 마스터리를 할당하고, 8개의 오라를 켜놓은 만큼 오라의 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2개의 마스터리 역시 할당하였습니다. 아이템 세팅은 다음과 같습니다.
challenge. You finally caught my attention.